결혼 날짜 잡았는데 전 남친한테 연락 왔어요. 저는 30대 여성이고 소개팅으로 만난 4살 연상과 비교적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의 1년 좀 안 된 시기에 결혼하기로 해서 지금 식장 예약까지 다 잡은 상태입니다. 어우, 되게 행복한 시기 아니에요, 이 시기? 그런데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.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연락을 받은 것도, 결혼 날짜 잡은 사람이 연락을 받은 것도 욕해도 돼? 연락을 왜 받냐고. 저랑 헤어진 이후로 다른 여자 만난 적도 없고 바빠서 그런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중간에 엮인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랑 만났다고 하면 아마 저한테 들렸을 거예요. 다시 잘해볼 수 없냐고요. 사실 저도 다 잊은 상태는 아니어서 지금 너무 마음이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? 와, 진짜 이게 전 남친한테 연락 왔어요.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데 왜 날짜를 잡냐고. 그리고 날짜를 잡았는데 왜 전 남친의 연락을 받냐고. 그리고 다 잊은 상태가 아니어서 마음이 복잡해졌대. 미친 거 아니니, 날 잡아놓고? 이 얘기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, 여자들은요, 남자친구나 결혼할 사람이 그냥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.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쏘 그냥 평균이야. 그러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커플로 그 사진을 올리거나 본인이 연애한다는 표시를 안 내요. 그런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. 왠지 알아요? 손잡고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남자가 와서 괜찮게 자기가 갈아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그걸 오픈을 안 하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만약에 결혼 전에 막 오픈하고 나 연애해요 막 하고 막 그러잖아. 그러면 남자친구가 자기가 만날 수 없을 만한 조건에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요, 결혼하기도 전에 그냥 사귀기만 할 때도 엄청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. 그렇게 해야 이 남자가 자기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봐봐, 반대 218이잖아. 맘에 두던 여자, 순위가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과, 다른 부서, 다른 직장에 다른 소속이랑 잘 안 되고 외로워져서 순위 찾는 거임. 그리고 겹치는 지인도 많은데 말하고 다니는 바보가 어딨냐. 역시 현자들은 다 여기에 있는 거야. 파혼할 거면 네가 위약금 다 물어내고 남자한테 피해보상 해줘라. 저렇게 딴 놈한테 흔들려서 파혼하는 거 네가 위약금 다 물어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님?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. 식장까지 잡아놓고 흔들린다고? 인생 쉽네. 한 남자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식 올리기 전에 헤어져라. 결혼 안 흔들리겠냐?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. 결혼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. 연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 건데, 남자는 여자의 직업을 잘 안 봐요. 안 보는 이유가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여자를 본인이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.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 연구들이 이렇게 보면 남자는 여자의 외모만 보지 직업을 잘 보지 않아요. 근데 국적 불문, 그 나라 불문, 여자들은 남자의 직업을 보거든요. 남자의 능력이나 직업이나 혹은 직업이나 능력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그 비언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, 그리고 자세, 말투, 이런 것들에서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가 알파남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알파남 같아 보이는 그런 비언어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불문이에요. 이거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본능적인 영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. 그래서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가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연구에서도 보면, 키가 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양이 좋고, 영양이 좋다라는 건 가정환경이 좋고, 가정환경이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키 큰 남자를 무의식적으로 선호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농구 선수들을 보면 키가 큰 농구 선수들이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발육이 좋고, 그래서 키가 더 컸다, 이런 연구 결과들도 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자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능력이 있고 알파남들한테 그냥 끌리는 그런 것이 그냥 기본 탑재예요. 그냥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. 출산 때문이에요. 이 인간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가 인간의 정말 혼자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기간이 모든 포유를 포함한 인간이 가장 길어요. 적어도 3살에서 5살까지는 무조건 끼고 키워야 되고,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정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본인 스스로 밥벌이를 하려면 적어도 청소년기까지는 가야지 자기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임신은 내가 하잖아.
이거는 우리가 그냥 몸이 그렇게 생겼잖아. 임신은 내가 한다고. 임신은 내가 하고 출산도 내가 해. 출산하고 나서 적어도 몇 개월은 사회생활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 못하는 이 기간 동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건 여자의 본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선택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을 선택을 해요. 어차피 지금 버린다 그러면 출산하면 안 버리겠어요. 요즘 같은 때 임신했다는 말만 들어도 도망가는 남자들도 있는데,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.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상향혼 본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자만 상향혼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남자도 하향혼을 바래요. 실제로 여자는 자기랑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조건이 좀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게 하이퍼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하지만 남자도 실제로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 남자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자기 일 멋있게 하고 자기 직업 되게 멋있는 여자를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존경심을 갖고 처음에 접근을 해요.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같이 옆에서 지내고 뭐 사귀고 그러면 가까워지면 여자가 자기보다 더 잘났어요.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매력이 떨어지게 느낀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여서 매력으로 느끼지만 바로 옆에서 봤을 때 남자보다 더 잘난 여자는 남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해서 10이 뭐 알파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여자들이 항상 나가서 결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알파녀랑 비슷하거나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난 남자들은 더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이 쫓아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니까 항상 여기가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. 물론 여기에 있는 여성분들도 만난 사람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만난 사람은 못 만난다. 결혼 불가까지는 아니에요. 제가 보면 만날 사람 다 만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럼에도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 못한다, 그러니까 능력이 좋고 그리고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꼭 남자들하고 결혼을 못한다 이런 거는 꼭 아니에요. 그거를 또 능가하는 또 능력이 있는 남자들도 세상엔 많아요.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.